136페이지 펴세요. 자, 차고 나오고 몇 조예요? 109조. 자, 일단 요거는 조문부터 볼 테니까 봐봐. 109조 조문.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분의 차고만 줄까? 중요분 차고만 줄까? 중요분 차고 있을 때. 중요분 차고 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거기까지만 딱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들어봐. 우리가 차고가 있다고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차고 중에서 무슨 차고를 된다? 중요분 차고야. 다시 우리가 차고 있다고 취소하는 게 아니야. 그럼 차고 중에서 무슨 차고? 중요분 차고가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중요분 차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까?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 누가? 판사가.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뭐요? 우리 시험에는 중요분 차고에 해당하는 거, 중요분 차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래 나왔을 때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판례. 그래서 다시 중요분 차고라야만 취소할 수 있고 중요분 차고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 두 번째,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줄 거.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중대한 과실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를 하죠. 아까 들어봐. 아까 과실이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분 차고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차고이라면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차고이라면 머릿속에 스님이 2번 나오신다 생각해. 스님이 2번 나오시잖아. 앞에도 중, 뒤에도 중 2번 나와. 이것도 썰렁했나? 그 다음에 2항은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할 수 없다. 이거는 똑같잖아. 그죠? 자, 그럼 해설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착오란 표시 행위와 내심의 효과사가 일치하는 거죠. 자, 줄 거 봐봐.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줄 것이고, 그리고 쳐다봐. 아까 비진의 표시, 표의자가 알고 있어 몰라? 뭘 몰라? 아까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랬잖아. 통정의 표시 둘이 알아 몰라? 짜고 하니까 알잖아. 그러면 앞에 봤던 두 가지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착오는 알면 착오가 아니지. 착오는 뭐요? 모르고 한다. 알지 못한다. 이게 다른 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옆에 뭐라고 설명해서 이러한 착오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랑 구별 뭐라고? 된다. 그 다음에 동기착오인데, 자, 아까 동기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 내가? 이유, 예, 이유. 자, 봐. 잠깐 봅니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사람은 매수인 쪽이라고 생각합시다. 매수인. 이 사람이 땅을 왜 사느냐 하면요, 여기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사.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주변엔 땅값이 오르겠죠. 참고로 봐봐. 아주 너무나 상식적으로는 기초적인 건데, 물론 이제 여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내 같은 사람 이론만 빠삭하고 행동 안 해서 계속 지금 마이크 잡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냥 할게. 자, 어떤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지하철역이 들어선다고 뭐요? 발표가 됐어. 그럼 무슨 신문이나 방송에 뭐 어디선 하겠죠? 그러면 갑자기 여기 전부 주변에 있는 땅값이 다 뛰죠. 뛰죠. 그리고 특히나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부근은요 훨씬 더 많이 뛰잖아. 그럼 이제 갑자기 소문을 들은 거야. 갑자기 그 지역이 땅값이 뭐요? 오르고 집값 올랐다더라 이래. 그리고 뭐라 그래? 아이고 진작 살 거 늦었다. 포기하자. 근데 아직은 포기하기 이르죠. 일단 이게 땅값이 올랐잖아. 집값 올랐죠. 그러다 다시 언제 또 올라? 완공해서 개통할 때쯤 되면, 완공해서 개통만 3, 4년 그럴 때 개통할 때쯤은 또 다시 오르잖아. 또 그런데 그죠? 여기에 또 놓쳤죠. 그러다 나중에 아이고 이제는 늦었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 이게 우리 흔히 막 역세권 하는데 지하철역이 이게 이 도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많이 가봤는가 모르지만 한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동래역, 지하철, 그다음에 여기 온천장,
여기 이제 연산동하고 이제 서면이라고 볼게요. 예전에요, 우리 세대에는 동래역은요, 후졌어요. 후지고 어디에? 온천장 여기가 붐비고, 그 다음에 연산동. 온천장이 뭐요? 굉장히 붐벼서 술집이라든가 이런 게 붐비고, 극장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이 동래역이 처음에 1호선 생기고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만, 그 다음에 여기 몇 호선이야? 여기 뭐, 저기 이쪽에, 거기 뭡니까? 반송선도 생기고, 또 어디로 생겼어, 이게?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 가보실지 모르지만요, 여기는 지금 뭐 초번화가 돼 있죠. 저녁에 가면. 아주 골목골목으로 뭐 술집이라 가게가 싹 쳤죠. 뭐 어디가 죽어버렸어. 온천장에 요새 가면 썰렁한 게 옛 추억이 대사를 하는, 옛날에 이게 왜 이리 됐지? 이래. 온천장에 가면 놀란다고. 허심쩍은 거죠. 그죠? 이 지하철역이 얼마나. 이 온천장은요, 온천역에서도 한참 걸어가야 되고, 온천장은 하나밖에 없잖아. 연산동 같은 경우도 뭐지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뭐요? 그게 양쪽으로, 그죠?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몇 년 뒤에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를 대표적인 보이는 게 이거죠. 뭐 그 전통적인 서면이나 남포동 같은 것도 어차피 지하철은 있기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 자, 2번. 다시 의리. 요 지역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믿고 땅을 샀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요, 강서구에 내가 땅을 하나 샀는데 그린벨트 지역이야.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믿고 샀잖아. 그러면 요 사람이 땅을 산 이유죠. 땅을 산 이유 뭐라고? 동기잖아. 아까 요 사람은 뭐요? 사업자금만을 위해서 팔았다. 이게 이제 동기라 그랬잖아. 자, 그럼 이 사람이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샀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하철역이 들어서지 않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돼. 그럼 이게 뭐요? 동기가 착오를 일으켰다. 이게 동기의 착오라 그래. 이게 동기의 착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들어서라고 땅을 샀는데 안 들어서 동기가 착오야. 그러면 아까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가 누구야? 이 그림에서.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한 자가 누구냐고. 의리잖아. 그럼 의리 뭐요? 표의자지. 이 사람 뭐가 돼 그러면? 상대방이 되지. 그럼 만일에 이쪽에서 착오하면 이쪽이 뭐가 되고? 표의자. 이쪽이 뭐가 돼? 상대방이 되잖아. 그죠? 그럼 이 동기의 착오를 지금 뭘 하느냐면 동기의 착오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원칙은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원칙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와요. 동기는 아까 의사표시 구성요소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말로 할게. 상대방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믿고 땅을 사는지 알 수 없잖아.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럼 지 혼자 생각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믿고 샀는데 지하철역이 안 들어선다고 계약을 취소할 수는 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누구 보호하려고? 상대방 보호. 근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일까? 이 사람이 이 동기를 표시했단 말이야. 표시했다는 말은 뭐예요? 의리가백에 땅을 살 때 당신 땅이 지하철역이 들어설 인근 지역이라서 시세보다 더 드리는 겁니다. 당신 토지가 곧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 해서 내가 산다라고 뭐예요? 표시를 했잖아. 그러면 표시했으면 이게 뭐예요? 취소할 수가 뭐라고? 있어진다. 이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동기는 의사표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동기가 표시돼서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뭐? 있다. 일단 요거부터. 동기 착오요. 법률행위에 동기의 착오 있는 거죠. 다시 법률행위 뭐에? 동기의 착오 있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로 오신하고 토지를 고가로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인데 원칙요. 의사표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줄 것이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원칙. 예외요. 동그라미 기억요. 동기를 표시해서 체크해봐. 표시라는 말이 포인트야. 표시라는 말이 포인트야. 동기를 표시해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이루고 되었다면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뭐요?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밑에까지 판례는 지금 볼 단계는 아니야. 근데 이번에 하나 더 있어. 잠깐만 쳐다봐요. 하나 더 있어. 이번에는 이 사람이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믿게 되거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믿게 된 이유가, 동기가 이 사람이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 사람이 착오를 유발시킨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사람이 이 사람 뭐 예를 들은 거야. 내 땅에 지하철역이 들어서요. 곧 발표될 거예요. 이렇게 했어. 또는 이 사람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요 동계 착오를 이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 줬거나 이 사람이 착오를 유발시켰죠. 그렇다면 이 사람 뭐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취소할 수 뭐요? 있다.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면 동계 착오가 줄 것이고 동계 착오 어찌 된다? 상대방에 의해서 뭐 됐다고? 유발됐잖아. 상대방이 유발시켰죠. 그러면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동계 착오는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예부적으로 동기가 표시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고 또 하나 상대방이 이 동계 착오를 유발시켰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내려갑니다. 3번에 취소를 위한 취소를 위한 착오 요건이죠. 양갈로 3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요. 법률인에게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자 둘째 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 중요 부분 착오 이해야 되고 중요 부분 착오 이해. 그 다음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자 그러면 중요분 착오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인데 동그라미 기억 주관적 요건 줄 것이고 체크하시고 옆에 표의자 줄 거. 니은의 객관적 요건 줄 것이고 옆에 일반인 줄 거. 자 그래놓고 읽어볼게요. 주관적으로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표를 하더라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해야 되고 또 하나 객관적으로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 입장에 있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 않을 정도로 중요되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해야 된다. 줄이면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해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겠죠. 자 구체적인 거 오른쪽 갑니다. 참고에 취소 가능 여부인데 참고 1번에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나오죠. 다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에 뭐 한다고? 이 제목이 뭐예요? 취소가 인정된다는 말은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잖아. 중요 부분 착오에 뭐라고? 해당하는 경우라는 말이야.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란 말이야. 다시 취소가 인정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자, 갑니다. 토지의 현황. 잠깐만 쳐다봐요. 그냥 설명되고 줄만 끄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땅을 팔았는데 농지예요. 실제 판례 보면 논답이었는데 농지를 1389평 팔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판례인데 평이야 평. 1389평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경작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샀는 거야. 다시 이 사람이 논을 1389평이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알고 샀어. 사서 나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중에 약 600평이 하천부지야 하천부지. 이 사람을 봐서는 중요분 착오도 아니다. 엄청난 착오죠. 1389평이 전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알고 샀는데 그중에 600평이 하천부지니까 엄청난 착오잖아. 이런 걸 무슨 착오를 한다고? 제목 줄 거 뭐라고? 토지의 현황 착오. 토지의 현황 착오. 토지 현황 착오.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 제목만 줄 거. 농지인지 알고 1389평을 매입했는데 600평이 하천이더라. 이게 뭐예요?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중요분 착오. 이다. 이다. 이번에 잠깐 쳐다봐요.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2월쯤이나. 자, 봐요. 아까 매매는 매도인은 부동산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 주는 게 매매죠. 교환은 뭘까? 교환은 부동산으로만 본다면 교환은 이쪽 당사자도 부동산 넘겨주고 이쪽 당사자도 부동산 넘겨주고 부동산을 서로 넘겨주는 게 이게 교환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교환은 한쪽도 재산권 넘겨주고 한쪽도 이게 교환이잖아. 막교환. 그런데 예를 들면 봐봐. 갑의 부동산하고 을의 부동산을 요 사람은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했는데 당연히 이게 갑의 부동산인지 알고 자기 부동산을 줬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요 부분이 법적으로 을 거였어. 그럼 을은 지부동산을 교환한 거나 똑같잖아. 착오도 아니다. 엄청난 착오죠. 이게 경계,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착오야. 자, 2번 제목이 경계에 관한 착오 줄 것이고 자, 외형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갑과 을 사이에 인접 토지에 간 교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을이 그 소유 대지와 교환으로 제공받은 갑의 대지 또한 대부분이 을 거야. 을 소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토지의 경계 갈로에 줄 거. 토지의 경계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차고야.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차고. 이거는 특전의 사정임 중요분 차고 해당 뭐라고 한다. 그죠? 그럼 제목을 보면 토지 현황에 관한 차고 경계라든가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차고는 중요분 차고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잖아. 다시 차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중요부분 차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중요부분 차고에 해당하지 않아요. 첫 번째 시가 줄 것이고 면적 지적 줄 것이고. 자, 잠깐 쳐다보실래요? 내가요 여기 전포동 지역에 저게 시가가 평당 1,000만 원인 줄 알고 샀어요. 알고 보니 평당 9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중요분 차고 다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가는요 누가 얘기 안 해줘도요 알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어떤 시가라든가 시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쉽잖아. 네이버 들어가면 되잖아. 네이버 들어가서 부동산 쳐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에 가면 최근에 그 지역에서 거래된 거 실거래가 신고가 나오고요. 발품 팔라 무죄이래. 주변에 있는 중개사무소 몇 군데 만들어 보면 알잖아. 시가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에 관한 차고는 중요분 차고 이다? 아니다. 시가에 관한 차고는 중요분 차고 아니야. 이해가 됐어? 시가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는 차고 중요분 차고. 두 번째는요. 봐봐. 내가요 땅을 하나 샀는데 대장에 그 토지 대장에 1,000제곱미터라고 돼 있길래 1,000제곱미터 사고 하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요 900밖에 안 되는 거야. 면적이 부족하죠. 그럼 이거는 중요분 차고도 아니다? 아니래. 그러니까 면적에 관한 차고 지적에 관한 차고는 중요분 차고 아니야. 그리고 이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중요분 차고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봐봐. 이럴 때는 그럼 묻잖아. 1,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샀는데 900밖에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야. 그 담보 책임을 묻거나 대금 감액을 하거나 이건 별도야. 그럼 지금 우리는 뭐요? 취소할 수 있나 그만 판단하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 계속 처음부터 자꾸 소설 쓰지 마. 아니 1,000제곱미터 샀는데 그 100이 모자라는데 우자라는 말이야.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요. 예를 들면요. 답적이 선의를 모르고 했다면 뭐요? 담보 책임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만큼 대금 깎아도 이렇게 하거나 자기가 900이라면 안 샀으면 계약해줘라. 이런 건 나중에 따로 배워. 그래 지금은 이제 중요분 차고냐 아니냐. 차고라면 취소할 수 있고 차고가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는데 여기 지적에 관한 차고 면적에 관한 차고는 중요분 차고가 말하고 아니다. 그래서 토지의 시가나 면적에 관한 차고는 중요분 차고가 뭐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걸로 할게요. 이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뒤에 기본서 가면 판례가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설명 듣고 일단 그것만 이제 체크만 해두세요. 매매를 했는데 이제 계산하기 좋게 여기 1억짜리를 매매했는데 여기에 가압류가요. 가압류가 5천만 원 붙어 있다고 볼게.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이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걸 따낼 수도 있으니까 안 사거나 사더라도 이 사람이 해결 안 해주면 5천만 원만 주고 사야 되겠죠. 여기까지 대신 분위기 아시겠어? 자, 5천만 원짜리 가압류가 붙어 있는 1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 이걸 알았더라면 안 샀거나 아니면 그걸 뭐요? 5천만 원만 주고 샀을 건데 그게 안 하고 1억 주고 산 거야. 가압류가 없다라고 믿고 샀는데 있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본다면 중요분 차고 다니다. 가압류가 없는지 알고 샀는데 붙어 있단 말이야. 이건 중요분 차고 다니다. 차고 맞잖아. 근데 가압류가 있는데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야. 무효. 그러면 등기부에는 가압류가 돼 있지만 효력이 무효잖아. 무효니까 이는 가압류가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이 사람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그 이거는 중요분 차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깔딱 제목만 돼야 돼. 뭐라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 뭐라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그거는요 중요분 차고가 말하고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아무리 중요분 차고했더라도 뭐가 없어야 된다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동그라미 기억. 중대한 과실이 뭐냐면요. 표의자의 직업이나 법률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춰. 자, 줄 거 볼래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거야.
중대한 과실이 뭐라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게 중대한 과실이야. 주의임을 현저히 결여한 거야. 그럼 이제 판례 하나 볼게. 이 판례는 시험에 몇 번 나왔던 판례야.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던 판례인데 설명. 그러면 앞으로 여러 번 듣겠죠. 시험에 몇 번 나왔던 판례는 오늘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여러 번 들을 거란 말이야. 여러 번 들을 판례야. 지겹도록 들어. 걱정하지 마. 자, 갑이 을에게요. 토지를 팔았는데 이 사람이 공장하는 사람이야.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공장이 좁아서 새로운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땅을 샀어. 새로운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그래서 땅을 왜 샀다고? 공장 신축을 위해서 땅을 샀어. 그래서 땅을 사서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관할관청에 공장 지으려면 허가받아야 되잖아.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만 관할관청이 이 지역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데래. 이 지역은 공장을 지을 수 없어서 건축허가가 불허됐어. 자, 이 사람 지금 중요분 차고 다니다. 중요분 차고 다니다. 엄청난 차고죠.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공장 뭐요? 그게 저게 허가가 안 나오잖아. 엄청난 차고죠. 그럼 중요분 차고에 해당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그림을 본다면 표의자가 누구야? 표의자가 누구야? 우리 집 봐봐. 착오를 한 사람이 표의자잖아. 다른 말로 보면 착오에 의해서 매수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고? 표의자. 이 사람 뭐가 돼? 상대방. 다시 말하지만 이쪽이 착오하면 이쪽이 표의자. 이쪽이 착오하면 이쪽이 표의자야. 그러면 이 중요분 착오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돼? 취소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표의자는 뭐 입증 책임까지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 간단히 설명하도 그냥 한 길로 흘려보세요. 왜? 단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단계.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공장 지으려고 샀는데 허가가 안 나오니까 엄청난 착오니까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으로 봐서는요. 이렇게 생각해 봐. 땅이 안 팔리니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서 애 먹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와서 땅을 사겠다 해서 좋게 팔았죠. 근데 갑자기 뭐요? 취소에 돌아온다. 취소해서.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을 아무 데나 지을 수 없죠. 여기 서면에 공장 지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장은 아무 데나 지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살 때는 땅부터 사는 게 일반적이야? 관할관청에 알아보고 사는 게 일반적이야? 알아보고 사야지. 관할관청에 가서 요 지역에 내가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사야 돼. 근데 이 사람 물어보도 않고 샀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샀다. 뭐가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취소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자, 아무리 중요분 착오했더라도 뭐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다. B번 갑니다. B번. 동그라미 B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해서 새로운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도 안 했잖아. 이거는 뭐 한다고?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줄 것이고 따라서 밑에 적어봐.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게 하는 상대방이 부담해. 여기 봐봐. 요 상대방이 웃잔다? 니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 이렇게 하잖아. 니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효과요. 표의자는 착오에 난 의사표시 요건을 갖추면 줄 것이고 법률을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줄 거. 처음부터 무효. 둘째 줄에 처음부터 무효 줄 거. 그리고 잠깐만 쳐다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만일에 요거 취소를 했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 취소하면 처음부터 이 매매가 무효가 돼. 처음부터. 그리고 다음 주쯤에 무효와 취소를 따로 배워요. 무효 그러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그때 자세히 할게. 일단 뭐예요? 만일에 여기 중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거로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거로 된다. 그래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미이행 채무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무가 생기겠죠. 동그라미 2번요. 동그라미 2번.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서는 다시 한번 줄 것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뭐라고? 없다.
됐죠? 자, 그럼 봐봐. 요게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요 사람이 어쩐다? 다시 넘겨받았죠. 다시 이미 넘겨받았는데 이게 취소됐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가 뭐라고? 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뭐? 없다. 여기까지가 착오였어. 착오. 의문 있으면 물어봐. 찝찝한 거 있으면 물으세요. 안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해도 돼요. 넘어갈게. 다시 말하자면 계속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1월 달에 반복할 거고 3, 4월 달에 반복할 거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138페이지 보시면 하자인 의사표시죠. 138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하자인 의사표시고 110조는 뭐라고 돼 있어? 110조는 제목이 뭐요? 사기강박이야. 사기죠? 요 사기강박인데 먼저 설명부터 듣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밑에 박스에 그 설명이 나오죠? 먼저 사기부터 갈 때니까 잠깐만 쳐다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면 을이 갑을 사기해서 시세보다 헐값에 샀어. 그럼 다른 말 바꾸면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헐값에 팔았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 그림을 본다면 누가 표의자가? 사기를 당해서 매매한 갑이 표의자가? 사기를 한 을이 표의자가를 한번 생각해봐. 제목을 보고 생각해봐. 제목 보고. 제목 110조 제목이 뭐라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야. 사기 강박 의사표시. 자, 표의자가 누구야? 갑이다 을이다? 예? 갑이잖아. 갑이야. 다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단 말이야. 사기친 인간을 의사표시를 해서 취소하면 안 되지. 헷갈리면 안 돼. 이 사람이 뭐가 되고? 표의자. 그럼 이 사람 뭐가 돼? 상대방이 되잖아. 만일에 요렇게 사기했다면 이 사람이 표의자가 돼. 그러면 요 사기자에게는 요런 건 적을 필요 없어. 적을 필요 없고 설명도 줄만 끄면 돼요. 중요한 거는 적으라 하잖아 내가. 자, 첫째는요. 저 사람을 기망하는 게 속인 거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려요. 자, 을이 갑보고요. 네 강서구에 땅 한 필지 있지? 그래. 내가 부산시 도시계약 담당자를 잘 아는데 네 땅이 개발제한으로 묶인다더라. 이렇게 거짓말했어. 그래서 저 사람부터 착오에 빠진 거야. 그리고는 뭐냐면 야, 그 도시계획이 개발계획이 내년 초에 발표된다더라. 연초에. 그러니까 네 올해 안에 그 발표되기 전에 빨리 팔아라. 헐값이라도 빨리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려서 착오하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 저 사람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하에서 팔게 만든 거야. 그래서 요걸 2단의 고의를 요한다 그래. 2단의 뭘 요한다고? 고의를 요해. 2단의 고의. 그죠? 그러니까 고의라는 게 아까 뭐래서 일부러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부러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하에서 의사표하게 만든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갑니다. 박스에 첫 번째는 사기자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사기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고의가 있어야 줄 거. 고의가 있어요. 2단 자체는 썩 중요한 건 아니까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이번에 이 고의에는 표의자를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해서 표의자를 의사표시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설명 들어봐.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게 다수죠. 저도 술 좋아한다 했잖아. 그죠? 그럼 내하고 친구하고 뭐 한 두세 명이나 한두 명이 모여 같이 술을 먹으면 가끔씩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꼭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1차로 못 끝나죠. 꼭 자리를 옮겨야만 맛이 있죠. 그래서 2차, 3차 가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하죠. 심지어는 몇 시간을 얘기해. 그런데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제 저녁에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죠. 중요한 몇 개만 기억 안 나잖아.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그런 기억 없어요? 참 잘 사시네. 자, 보세요. 을이 갑하고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을이요, 자기가 마치 부산시 도시계획을 잘 아는 것처럼 오버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실수로 저 사람을 속인 거야. 실수로, 과실로 네 땅이 개발제한으로 묶인다라고 기망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저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자, 이거는 사기다 아니다.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과실로 기망했다. 다른 말로 실수로 속여서 사기단이다. 금방 뭐 줄 거 없는데 사기가 되려면 어찌 된다고?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이거는 과실로 기망한 거는 고의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이거는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실로. 이렇게 적으려면 적어. 그러면 뭐요?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단 말이야.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다. 와요. 고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어? 응.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야. 과실로 기망한 사기가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을 것이죠.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봐봐. 자, 볼래요? 예를 들어서 할게.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아요. 을이 이제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갑자기 어제 저녁에 비 왔잖아. 그죠? 갑자기 비가 생각난 거야.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예를 들고. 그래서 매도인 보고요. 혹시 사장님은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지붕에 빵꾸 나서 비 새고 이런 일은 없겠죠? 이런 물은 거야. 지붕에 빵꾸 나서 비가 새고 이런 일은 없겠죠? 물으니까 매도인이 갑자기 이때까지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다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요. 기분 나쁜 표정을 드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거친 숨을 쉬고 있죠.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그래서 매수인이 이거 쓸데없는 거 물어서 화나게 만들었나 싶어서 그냥 계약한 거야. 계약을 해서 이제 계약해서 매매를 완료하고 이제 대금 다 주고 입주를 해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요? 비가 오니까 지붕에 빵꾸 나서 비가 새는 거야. 그래서 을이 갑보고 그랬잖아. 사장님 내인데 거짓말 했네요. 사기쳤네요. 비 새잖아요.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이 뭐라 했을까? 내 언제 비 안 샌다 그랬나? 가만히 있었지. 아무 말 안 했지. 자, 이거 사기다 아니다. 이거 물어보려고. 사기다 아니다. 사기 맞아요. 그러니까 자,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물건에 지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걸 고지 알려줘야 돼. 고지가 알려주는 건데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죠? 이것도 사기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경우에 따른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가지 더 예를 더 듣게 봐.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무슨 사건이야? 그 뭡니까? 침수된 막 그래갖고 뭐 고가의 외제차가 막 수백 대 침수됐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어? 그 뒤로는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당분간은 그 중고차 시장에서 그 뭐 중고차 사지 말아야 된다. 왜 특히 외제차 사지 말아 이런 말이 있잖아. 침수됐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차가 침수된 적이 있는데 아무 묻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물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팔았다. 사기다 아니다. 예? 사기 맞다는 거야. 또 하나 우리 시험에 나왔던 판례에 있어. 나중에 기본서에는 나와 있는 판례야.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아파트 건설 예정지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현장에 가보는 게 아니죠. 주로 어디가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뭐 계약하는 경우 일반적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사기다 아니다. 아파트 건설지 옆 건설 예정지 아파트가 들어갈 사리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 이걸 얘기 안 하고 분양했다. 이거 뭐 사기다 아니다. 사기단 말이에요. 왜?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분양 안 받을 사람이 많잖아.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알려줄 걸 알려주지 않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걸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칸에 동그라미 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날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줄 것이고 고지 의무, 고지가 알려주는 거야. 알려줄, 고지, 알려.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뭐가 된다? 기망행위에 해당 한다.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가 어찌 된다고? 위법성이 있어야 돼. 다시 기망행위가 어찌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보시고 주관적 인과가 갑니다. 사기와 의사표시는 줄 것이고 인강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과관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여서 착오에 빠지고 그래서 해야 돼. 그런데 그 주의점 내려가 봐. 잔잔한 것이 주의점. 인과관계는 줄 거 봐. 표의자의 주관적이 지나지 뭐다. 포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다. 줄 것이고 잠깐만 쳐다봐. 요걸 할까? 이 사람이 이게 점포 사거리 근처에 땅을 하나 갖고 있어. 점포 사거리 근처에 땅을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을이 갑옥을 뭐라고 속이냐면요. 야, 니 요새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는 거 알지? 그래. 그래서 정부가 네 땅이 있는데 거기에 군사보호구로 묶인다더라. 이렇게 물었어.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이 쏘가 안 쏘가?
전포등이 군사보복으로 묶인다. 이 말을 여러분이면 쏘다 안 쏘가? 안 속지. 뭐라 그래요? 니 미쳤나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쏘간 거야. 진짜 자기 토지가 군사보복으로 묶일까 싶어서 헐값에 팔았죠. 다른 사람이라면 안 속아. 근데 그 사람이 꽉팍 속아갖고 팔았어. 자, 사기다 아니다. 금방 뭐 줄 것어?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말이야. 그죠? 자, 다시 물어볼게. 사기다 아니다. 사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야. 사기라는 게 누구나 속을 만한 거짓말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라면 안 속는 거짓말을 그 사람만 속았잖아. 그래도 사기가 될 수 뭐라고? 있다. 이걸 뭐라고?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지나도 무방하다. 강박으로 넘어갈게요. 강박도 논리가 비슷해. 자, 봐봐. 강박은 논리가 비슷해요. 자, 강박인데 그러면 여기서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했죠. 이 그림에서 누가 표의자야? 갑이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했잖아. 이 사람 뭐가 되고? 표의자가 되고. 이 사람 뭐가 되고? 상대방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1단계는요. 2단계를 외우지 말아 있어. 1단계가 뭐예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게 2단에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것만 알면 돼. 요 2단에 고의가 요 말만 알면 된다고. 1단계는 저 사람을 위협하는 거야. 위협해서 공포심 일으켜요. 자, 네 내인데 땅 헐값에 팔아라. 만일에 안 팔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치겠다. 너의 가족을 해치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야. 겁먹게. 너 땅 안 팔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치겠다 한 거야. 겁을 먹고 공포심 하에서 의사표시를 한 거야. 팔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시된다고? 이 사람에게 뭐가 시된다고? 2단의 고의. 뭐가 시돼? 2단의 고의.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협해서 겁먹게 만들고 겁을 먹은 저 사람이 뭐요? 내인데 땅을 헐값에 팔게만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 참고로 그거 하기 전에요. 제가 요 학원가에 강의하러 오기 전에요. 예전에 요쪽 세계에 좀 있었거든요. 와, 이래 안 묻노. 혹시 여러분들이 내년 여름까지 계신다면요. 내가 여름에 더울 때 내가 용문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여름에 이 사람하고 계약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더워서 우통을 좀 벗었더니만 뭐요? 그게 옷 안으로 용무늬가 비쳐서 보이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고요. 팔았어. 자, 이거 강박이다 아니다. 내가 더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벗었는데 그 사람이 뭐요? 겁을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왜? 고의가 없잖아.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을 위협해서 겁먹게 만들고 그래서 팔게 만들어야지 이게 강박이지. 우연히 저 사람이 겁을 먹었다. 이거는 강박이 아니단 말이야. 아까 이것도 우연히 실수로 했을 때는 사기가 아니라 했죠. 됐죠? 고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강박죄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동그라미 강박죄는 고의가 줄 거 고의가 있어야 돼. 과실에 의한 가실로는 강박이 안 돼. 그래서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 이렇게 하는 고의와 공포심에서 의사표현은 뭐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1번 강박죄는 줄 거 해악을 고지한다. 그거. 해악을 고지는데 어떻게 해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야. 해악 고지가 뭐라고? 해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해치겠다는 의사를. 해악 그 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어떻게 해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잠깐 쳐다봐. 요거 판례고요. 시험에 한 2번 나왔던 판례야. 의리가백에 예를 들을게. 2가지. 야, 계약서에 사인해라. 강력히 요구해서 각서에 서명 날인해라.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 사람이 계약서 사인하게 만들고 각서에 서명 날인을 했죠. 이거 강박이다 아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 이거 2번인가 나왔었어. 자, 아주 기초적인 문제야. 자, 계약서 사인해. 이렇게 사인했어. 각서에 서명 날인해. 강력히 요구해서 날인했어. 이거 강박이다 아니다. 예? 아니다. 왜요? 그냥 봐. 왜? 해악의 고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래. 이게 강박이라면 어쨌다? 너 계약서 사인해.
안 하면 내가 니를 어떻게 해치거나 너의 가족을 해치거나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 각서에 서명 날인해. 안 하면 내가 니를 어떻게 해치겠다. 너의 가족을 어떻게 해치겠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해악이고 뭘 해치겠다는 어떻게 해치겠다는 의사가 들어가야 강박이지. 단순히 니 땅 내인데 팔아. 니 땅 내인데 팔아. 이거는 강박이 될 수 뭐라고? 없다. 혹시 이해가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악을 고지. 어떻게 해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런데 너무 심할 정도 있죠. 잠깐 쳐다봐. 예전에 제가 이 조직이 있을 때는 계약을 어떻게 했어? 영화에 나오는 거 보셨어? 예를 들면 뭐요? 상대방 묶고 두드려 패고 묶고는요 강제로 뭐요 사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묶어놓고 손가락 내가 갖고 와서 꾹 눌리고 이렇게 하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야. 다 이런 경우는 아예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로 가요. 처음부터 뭐라 간다? 무효. 동그라미 2번.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는 제한이 없죠. 따라서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가 완전히 자유를 잃을 정도 아니야 되죠? 그 다음 또 줄 거 봐.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상태로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는 아예 뭐로 간다? 무효. 다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아예 뭐라고? 무효에 해당할 것이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위법행위가 있어야 돼. 강박행위가 뭐야 된다고? 위법해야 돼. 강박행위가 어찌 된다고? 위법해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 봐봐. 자, 이 사람이 뭔가 예를 들면 상습 도박을 하고 있다 볼게. 상습 도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을이 너 상습 도박하고 있지. 내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벌될까 봐 벌벌 떨었어. 이거 위법한 강박이다 아니다. 금방 뭐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강박행위가 어찌 된다? 위법해야 된다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발하겠다 이거는 위법하다 아니다. 아니잖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마약하고 있다 그럴게. 너 마약하고 있지. 내 고발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벌벌 떨었죠. 위법한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좀 더 쉬운 거 할게. 채무자가 내가 돈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약속한 내 돈을 안 갚는 거야. 돈을 안 갚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번 연말까지 돈을 안 갚으면 너 그 집 경매로 날려버린다 그래서 경매를 엎은다 이랬어. 그 사람이 저 집 경매로 넘어갈까 봐서 벌벌 떨었어. 겁을 먹었어.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채무자에게 돈 안 갚으면 강제집행하겠다. 이는 내 정당한 권리 행사야.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는 상대방이 겁을 먹더라도 이거는 강박이 될 수 뭐라고? 없다. 근데 분위기를 잠깐 들어봐. 자, 요 상습 도박한 사람에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거는 위법한 강박이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봐. 분위기를. 너 상습 도박하고 있지. 좀 극단적으로 너 마약하고 있지. 너 내인데 땅을 헐값에 팔아. 너 내인데 땅을 헐값에 팔아. 만일에 안 팔면 내가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거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죠. 이거는 위법성이 있는 거야. 됐어? 너 내인데 땅을 헐값에 안 팔면 고발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동그라미 2번 봐봐. 뭐라고?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교섭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교섭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잖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 않죠. 다만 뭐라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만 좀 주시면 되겠죠. 자, 인과관계 있었는데 똑같아. 1번에 강박과 의사표시 사이는 줄 것이고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강박의 결과로 표의자가 공포심 가지게 하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강박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는요 줄 것이고 표의자 기준으로 한 주관적인가요? 주관적 그죠? 요번에 이제 이해하기 쉽겠네. 잠깐 쳐다봐. 자, 을이 갑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네 내인데 땅 팔아라. 네 내인데 땅을 헐값에 팔아라. 만일에 안 팔면 내가 금정산에 올라가서 3일 기도해서 너 죽게 만들 게다 이렇게 했어. 너 죽으라고 기도해서 너 죽게 만들 거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죽을까 싶어서 겁을 먹고 팔았어. 위법한 강박이다 아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 말이야.
네? 다시 요 사람이 갑보고요. 네 내인데 땅 팔아라 헐값에. 만일에 안 팔면 내가 금정산이 기도빨 좋다. 그럼 내가 금정산에 3일 올라가서 네 죽게 기도해서 너 죽게 만들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까 싶어서 팔았다 이 말이야. 이것도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있잖아. 그죠? 그럼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인데 너 너인데 뭐 안 팔면 내 금정산에 기도해서 너 죽게 만들 거라면 너는 뭐 여러분들 어쩔 거야? 예? 내라면 그러지. 한번 올라가 봐라. 네 잘못하다 발 잘못 디디면 네가 죽을 낀데 이렇게 하자. 다른 사람이라면 겁을 안 먹어. 이 사람이 겁을 먹었다는 거야. 그래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 왜? 인과관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똑같아 아까하고 3번에 뭐 강박과 의사표시 사이 인과관계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한 주관적 무슨 관계라고? 주관적 인과관계다. 주관적 인과관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봐봐. 자, 보실래요? 이거는 상대방의 사기강박이죠. 상대방이 사기강박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뭐 하면 돼? 취소하면 되잖아. 혹시 요건 이거 돼요? 그러면 취소되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우짠다? 없던 거로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봐봐. 4번에 1번 상대방의 사기강박이죠.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의 사기강박이라는 의사표시는 자 줄 것이고 표의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전체 비해도 돼. 자, 문제는 지금부터 요거야.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잠깐만 쳐다봐. 병이 갑을 사기나 강박을 해서 병이 갑을 사기나 강박해서 을에게 땅을 헐값에 팔게 만드는 갑의 토지를 헐값에 팔게 만드는 거야. 자,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자, 이 그림에서 표의자가 누구야? 누구? 갑이잖아. 왜? 사기에 의한 의사표현. 이 사람이 표의자고 의사표시자고. 그럼 을은 누구야? 상대방. 자, 그러면 병을 누구로 놓는 게 맞아? 제3자야. 누구라고? 제3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 아까 이거 상대방으로부터 사기강박 당해서는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 제3자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을 때는 이 표의자는 이 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예? 가만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취소하면 누가 피해를 입어? 누가? 상대방. 땅 살아있어 샀는데 갑자기 지가 병으로부터 사기대 취소하면 상대방. 아까 늘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상대방 보고 우선이라 했잖아.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어. 또 취소할 수 없다고 중요한데 지금 속으로 갑은 웃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럼 갑은 웃자면 돼.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갑은 웃자면 된다? 아, 갑은 웃자면 돼. 병 보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네가 사기쳐서 내가 헐값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더라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는 경우 있잖아. 어떤 경우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뭐라고? 저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매매한다는 사기를 해서는 어쨌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죠.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봐봐, 오늘 배운 논리가 계속 똑같이 적용되잖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볼 거란 말이야. 2번의 제목이 뭐야?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야? 제3자 사기강박이야. 제3자 사기강박이죠. 동그라미 니은만 볼 거야. 이번에는 니은에 뭐라고?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인데, 자, 니은에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자, 줄 것이고 그 표의자는 그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이라는 법률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원칙은 취소할 수 없어. 원칙은 취소할 수 없고 어쩐다?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취소할 수 뭐요?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제3자 5번에 보면 똑같아. 이 5번 동그라미 1번요. 5번에 1번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뭐라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당할 수 없죠. 선의의 제3자로 당할 수 없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거죠. 여기서 만일에 이 사람이 넘겼어.
이 사람이 성이라면 이게 취소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밑에는 똑같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그죠? 이렇게 하자인 의사표시 갔어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 마저 끝내고 대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